여러분,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 있으신가요? 60대, 70대가 되어도 30대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그 비밀은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식초에 이것 한 방울을 넣는 것만으로 잃어버렸던 활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환자와 동행해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강연을 통해 건강 비결을 나누고 있죠. 수십 년간의 경험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67세 강민호 선생님은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가족을 든든히 이끌며 주변의 존경을 받았죠. 하지만 은퇴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찼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고 침실에서의 자신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한때 가족의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아내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겠어요. 그의 아내는 조용히 말했죠. 남편이 이렇게 무기력해진 걸 보니 저까지 마음이 아파요. 민호 선생님은 비싼 약과 클리닉을 찾아다녔지만 잠깐의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가지 습관으로 민호 선생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는 아내와 다시 손을 잡고 웃으며 산책을 즐겼고 침실에서도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똑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나도 바꾸고 싶다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얻어갈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천연 솔루션. 둘째,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비법. 셋째, 부부 사이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민호 선생님의 변화를 만든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67세 강민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가족을 든든히 이끌며 주변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직원들을 이끌고 퇴근 후에는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죠.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며 집안은 고요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예전엔 제가 가족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아내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겠어요. 특히 그를 가장 괴롭힌 건 침실에서의 자신감 상실이었습니다. 한때 아내와의 따뜻한 시간을 즐겼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정말 남자로서 끝난 걸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여보, 당신이 이렇게 지쳐 보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은 민호 선생님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더 위축될 뿐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비싼 약을 먹어보고 남성 클리닉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약은 잠깐의 효과만 줄 뿐 부작용으로 두통과 속쓰림만 남겼습니다. 그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스스로를 가족에게 짐이 된 사람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민호 선생님 같은 분들을 수없이 봤죠. 그의 문제는 단순한 피로나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민호 선생님이 겪고 있던 발기부전은 혈관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은 물이 흐르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나이 들고 잘못된 식습관이 쌓이면 파이프가 점점 좁아지고 노폐물이 쌓여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죠. 특히 음경의 동맥은 심장이나 뇌의 혈관보다 훨씬 가늘어서 막힘이 생기면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을 겪는 남성의 40%가 5년 안에 심혈관 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건 단순히 침실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전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호 선생님도 처음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나이 탓으로 돌리며 포기하려 했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호 선생님, 이건 나이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경고예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제 조언을 따라 한 가지 간단한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단 3개월 만에 그는 아내와 다시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고 침실에서도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말했죠. 여보, 당신이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그 변화의 시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민호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바꾼 그 비밀,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도 민호 선생님처럼 아침마다 무거운 몸, 줄어드는 자신감, 혹은 아내와의 거리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시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엌에 있는 사과 식초 한 스푼이 여러분의 혈관을 새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연 재료가 가진 놀라운 힘을 수없이 확인했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비밀은 바로 사과 식초와 생강의 조합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마치 오래된 파이프를 청소하고 물 흐름을 강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이 비법이 어떻게 67세 강민호 선생님의 삶을 바꿨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사과 식초는 단순히 요리에 쓰이는 양념이 아닙니다. 천연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사과 식초는 혈관 건강에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이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 내벽에 쌓인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혈관의 탄력을 되살려줍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혈관은 시간이 지나며 기름때와 녹으로 막힌 수도관 같아집니다. 사과 식초는 그 수도관을 깨끗이 청소해 혈액이 다시 시원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거죠. 실제로 2018년 독일의 한 연구에서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관 염증이 줄고 혈압이 평균 10%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의 실제 변화를 통해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생강 한 방울을 더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생강은 단순히 감기 예방에 좋은 향신료가 아니에요.
생강 속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해 60대, 70대에도 젊은 날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독일의 같은 연구에서 사과 식초와 생강을 함께 섭취했을 때 혈관 건강에 중요한 산화질소가 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넓히고 혈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마치 약한 펌프에 강한 물 흐름을 더해주는 것과 같죠. 이 조합은 단순히 혈관을 청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그는 은퇴 후 피로와 자신감 상실로 힘들어했지만 이 간단한 비법을 알게 된 후 단 2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처럼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와 대화할 때 다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아내와의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부부 사이가 한결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대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과 식초와 생강으로 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값비싼 약이나 클리닉이 아니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을 생각해보면 이 약들은 혈관에 일시적으로 압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잠깐이고 두통이나 속쓰림 같은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죠. 반면 사과 식초와 생강은 혈관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마치 수도관의 녹을 제거하고 물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이 조합은 단순히 침실에서의 자신감을 되찾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고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혈관 건강이 개선된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15%나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비법으로 같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과 식초와 생강의 힘은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65세 이재민 선생님은 이 조합을 1개월간 시도한 뒤 다리가 가벼워지고 아침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졌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웃으며 덧붙였죠. 남편이 다시 젊어진 것 같아서 저도 덩달아 기뻐요. 이처럼 사과 식초와 생강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부부 관계를 되살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혹시 지금 부엌에 사과 식초 한 병이 있다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뗄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조합이 여러분의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게 되셨죠? 하지만 이 비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준비 방법과 섭취 요령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다음으로 이 솔루션을 어떻게 준비하고 섭취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함께 준비해 보실래요? 여러분, 혹시 부엌 한 구석에 사과 식초 한 병과 생강 한 조각이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천연 재료의 힘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과 식초와 생강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마치 몸속의 녹슨 파이프를 청소하고 혈액의 흐름을 활기차게 만드는 비밀 병기입니다. 왜 하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며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과 식초의 힘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사과 식초는 천연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그 과정에서 아세트산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생겨납니다. 이 아세트산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혈관은 오랜 세월 잘못된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름때가 낀 수도관 같아집니다. 사과식초는 이 기름때를 깨끗이 닦아내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서도 사과식초를 생활에 추가한 분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생강은 단순히 감기차로 끓여 마시는 재료가 아니에요. 생강 속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자극해 60대, 70대에도 젊은 날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2019년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생강이 혈관 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류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마치 약해진 펌프에 강한 물줄기를 더해주는 것과 같죠. 게다가 생강은 한겸증 효과로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고 심지어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사과식초와 생강이 만나면 이 두 가지가 서로의 효과를 배가시키며 몸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조합의 힘을 직접 경험한 67세 강민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게요. 그는 은퇴 후 무기력함과 자신감 상실로 힘들어했지만 이 비법을 알게 된 후 단 한 달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전했죠. 박사님,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식초의 생강이라니. 그게 뭐 대단하겠나 싶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아내가 여보, 당신 얼굴이 밝아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아침에 느끼던 무거운 피로가 줄고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다시 웃음이 피어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집 안 분위기가 한결 따뜻해졌죠. 이 모든 변화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과식초와 생강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사과식초와 생강의 조합은 단순히 침실에서의 자신감을 되찾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고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혈관 건강이 개선된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15%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혈전 형성 위험이 낮아졌다고 보고했죠. 이는 특히 60대 이상 남성들에게 흔한 혈관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70세 최영철 선생님은 이 비법을 2개월간 실천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아내와 산책하며 대화하는 게 즐거워요. 그의 아내는 덧붙였죠. 남편이 이렇게 활기차니 저도 덩달아 젊어진 기분이에요. 이 조합의 또 다른 장점은 약국 약과 달리 부작용 걱정이 적다는 점입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죠. 반면 사과식초와 생강은 자연에서 온 재료로 누구나 집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저렴하죠. 마트에서 사과식초 한 병과 신선한 생강 한 조각이면 여러분도 건강한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비법이 민호 선생님처럼 수많은 분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무거운 몸 혹은 아내와의 거리감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사과식초와 생강의 조합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재료들이 어떻게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지 알게 되셨죠? 하지만 이 비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섭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강민호 선생님처럼 삶의 활력을 되찾을 준비 되셨나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활력수는 이름처럼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간단한 비법입니다. 이 음료는 복잡한 재료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천연 사과 식초와 신선한 생강만 있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섞으면 마치 오래된 엔진에 기름을 치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이 깨어날 거예요. 자, 이 활력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마셔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활력수의 핵심 재료인 사과식초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사과식초는 아무렇게나 고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천연 발효 사과식초를 사용해야 해요.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업용 식초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경우가 많아 혈관 건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천연 사과 식초는 사과가 자연 발효되며 만들어진 것으로 병 라벨에 천연 발효나 유기농이라는 표시를 확인하세요. 이 식초는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 아세트산이 풍부하죠.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는 천연 사과 식초를 사용한 뒤로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 피로가 줄었다고 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68세 김영자 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식초 냄새가 낯설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마시면서 하루가 가벼워졌어요. 다음으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신선한 뿌리를 준비해 주세요. 말린 생강 가루나 오래된 생강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꼭 싱싱한 생강을 골라야 합니다. 생강은 손톱만 한 크기로 잘라 즙을 내거나 강판에 갈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한 방울만 넣는 거예요. 생강즙은 강력해서 과용하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작은 한 방울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을 자극해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65세 이재민 선생님은 생강을 처음 넣었을 때 이렇게 적은 양이 뭐가 되겠나 싶었다고 했지만 2주 뒤엔 몸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라고 전했죠. 이제 활력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는 정말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약 200ml를 준비하세요.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손을 댈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만트 온도가 좋아요. 여기에 천연 사과식초 1큰술을 넣습니다. 숟가락으로 계량하면 정확하죠. 그리고 생강즙은 정말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생강을 강판에 갈았다면 손으로 살짝 짜서 한 방울만 넣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섞으면 여러분만의 활력수가 완성됩니다. 이 음료를 아침 공복에 마시면 흡수가 가장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듯 활력수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만약 위가 약한 분이라면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뒤에 마셔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도 이 활력수를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는데 요즘은 발걸음이 가벼고 하루가 기대돼요. 특히 그는 아내와의 대화가 늘어나고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웃으며 덧붙였죠. 남편이 이렇게 활기차니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 간단한 음료 하나가 부부 사이를 따뜻하게 만들고 민호 선생님의 자신감을 되찾게 한 거예요. 활력수를 만들 때 팁 하나 드리자면 예쁜 유리잔에 담아 마시면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70세 최영철 선생님은 아내와 함께 활력수를 준비하며 이건 우리 부부의 건강 음료야 라며 웃으셨죠. 이 작은 의식이
부부간 대화를 늘리고 건강을 챙기는 즐거운 습관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마트에 들러 사과 식초 한 병과 신선한 생강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이 간단한 재료로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이걸 따라할 수 있을까? 라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활력수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시작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활력수를 마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과 실용적인 팁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함께 준비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활력수를 만드는 법을 아셨으니 이 간단한 음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기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사과 식초와 생강은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좋은 재료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그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활력수를 마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과 더 즐겁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기대하며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사과 식초는 절대 원액 그대로 마시지 마세요. 천연 발효 사과 식초라 해도 원액은 강한 산성 때문에 위 점막이나 식도를 손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해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당부하죠. 식초는 약이 아니라 조력자예요. 물과 함께 부드럽게 사용해야 몸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5세 이재민 선생님은 처음에 식초를 물에 섞지 않고 마셨다가 속쓰림을 겪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마신 뒤로는 이제 아침이 훨씬 가볍다며 웃으셨죠. 그러니 꼭 따뜻한 물 200ml에 식초 1큰술을 섞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당뇨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 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이나 메트포르민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은 활력수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70세 최영철 선생님은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의사와 상의해 활력수를 식후 30분 뒤에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처음엔 걱정했는데 의사 선생님과 조율하니 혈당도 안정되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여러분도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안전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한금고제 복용 여부입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사과 식초와 생강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 때문에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활력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제가 만난 68세 김영자 여사는 남편이 한금고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의사와 상담 후 소량으로 시작해 부작용 없이 효과를 봤다고 전했어요. 남편이 활력수를 마시며 혈압이 안정됐고 저도 같이 마시니 부부가 함께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라며 웃으셨죠. 만약 마시다가 속쓰림이나 어지럼증 같은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제 주의사항을 알았으니 활력수를 더 즐겁고 쉽게 즐길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활력수를 마시는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플라스틱 컵에 마시지 말고 예쁜 유리잔이나 좋아하는 머그컵에 담아보세요. 이 작은 의식이 활력수를 마시는 시간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70세 최영철 선생님은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활력수를 준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건 그냥 음료가 아니에요. 우리 부부의 건강을 챙기는 특별한 시간이 됐어요. 그들은 작은 유리잔에 활력수를 담아 마시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이 습관 덕분에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졌다고 전했어요. 또 다른 팁은 활력수를 마시는 시간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이를 닦고 나서 활력수를 마시거나 아침 식사 후 차 한 잔 대신 활력수를 마셔보세요. 67세 강민호 선생님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활력수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이제 이 음료가 없으면 아침이 허전해요. 아내와 함께 마시면서 하루를 계획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처럼 활력수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따뜻한 의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 팁은 부부가 함께 실천하는 거예요. 활력수는 혼자 마셔도 효과적이지만 아내와 함께 준비하고 마시면 부부 사이의 유대감이 더 깊어집니다. 65세 이재민 선생님의 아내는 처음엔 남편만 마시라고 했지만 함께 마시기 시작한 뒤로 우리 둘 다 기운이 넘치고 대화도 많아졌어요. 라고 전했어요. 부부가 함께 작은 잔을 들고 오늘도 건강하자 하며 건배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따뜻하지 않나요? 이 작은 습관이 건강뿐 아니라 부부 관계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이걸 매일 할 수 있을까? 라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활력수는 준비도 섭취도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 음료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효과들은 단순히 혈관 건강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활력수가 여러분의 몸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더 깊이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이 음료의 놀라운 효과들을 자세히 풀어볼게요. 함께 기대해보세요. 여러분, 활력수가 단순히 침실에서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데 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간단한 음료는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사과식초와 생강의 조합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을 새 것처럼 깨끗이 청소하고 혈액의 흐름을 활기차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이 활력수가 어떻게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지, 그리고 65세 이재민 선생님처럼 수많은 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사과식초가 심혈관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혈관 내벽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이는 마치 기름때로 막힌 파이프를 세척하는 것과 같아요. 혈관이 깨끗해지면 혈액이 더 원활히 흐르고 심장에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사과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1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들 중 사과식초를 생활에 추가한 분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가슴이 답답했던 느낌이 줄었다고 전했어요. 68세 김영자 여사는 활력수를 마시기 시작한 뒤로 심장이 더 편안해진 기분이에요. 숨쉬기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했죠. 생강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생강 속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혈전, 즉 혈액이 뭉쳐서 생기는 덩어리를 막아줍니다. 혈전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생강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액이 끈적이지 않게 도와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019년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혈전 형성 위험이 낮아졌다고 보고했어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환자들의 삶에서 확인된 변화입니다.
65세 이재민 선생님은 활력수를 3개월간 마신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는데 요즘은 아내와 산책하며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요. 그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숨찬 증상도 눈에 띄게 줄었죠. 이 사과식초와 생강의 조합은 특히 60대 이상 남성들에게 흔한 혈관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합니다. 나이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건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굳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활력수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심장과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제가 만난 70세 최영철 선생님은 활력수를 마시기 시작한 뒤로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라고 전했어요. 그의 아내는 웃으며 덧붙였죠. 남편이 요즘 젊어진 것 같아요. 같이 산책할 때 예전처럼 손을 잡아줘서 기뻐요. 이 활력수의 효과는 단순히 숫자나 통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민 선생님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그는 은퇴 후 무기력함과 피로로 힘들어했지만 활력수를 마시며 혈관 건강이 개선되자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하루 종일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아내와 산책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이 작은 음료가 그의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었고 부부 사이에 따뜻한 연결고리까지 되살렸습니다. 이처럼 활력수는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죠. 혹시 여러분도 내 혈관이 괜찮을까? 라는 걱정을 한 적 있으신가요?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병이지만 활력수처럼 간단한 습관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과식초와 생강의 조합은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더 건강한 삶을 선물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활력수가 심혈관 건강을 넘어 어떤 놀라운 효과들을 가져오는지 더 깊이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혈당 안정과 면역력 강화 같은 추가적인 이점들을 자세히 풀어볼게요. 함께 기대해보세요. 여러분, 활력수가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걸 아셨죠? 하지만 이 간단한 음료의 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과식초와 생강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조합이에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과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68세 김영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 활력수가 어떻게 부부 모두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과식초가 혈당 안정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사과식초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당뇨나 혈당 조절 문제에 큰 도움이 되죠. 2017년 미국의 한 연구에서 식사와 함께 사과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평균 20%나 낮아졌다고 보고했어요. 이는 사과식초의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느리게 하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사과식초는 마치 혈당이 급등하는 롤러코스터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바꿔주는 것과 같아요.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서도 활력수를 꾸준히 마신 분들은 식후에 졸리던 느낌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전했어요. 생강은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성분은 강력한 한겸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겨울이면 감기에 자주 걸리던 분들이
생강을 생활에 추가한 뒤로 감기가 덜 걸리고 몸이 따뜻해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더 놀라운 건 생강의 항암 효과입니다. 2019년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진저롤은 특정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어요. 물론 생강이 암을 완치한다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몸속에 작은 방패를 세우는 것과 같아요. 이 활력수의 힘을 직접 경험한 68세 김영자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영자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활력수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곧 자신도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예전엔 배가 늘 무겁고 감기에 자주 걸렸는데 활력수를 마시니 복부가 가벼워지고 감기도 거의 안 걸려요. 특히 그녀의 남편은 활력수를 2개월 마신 뒤로 몸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덜 쌓이는 느낌이라고 전했어요. 김영자 여사님은 웃으며 덧붙였죠. 남편이 더 건강해지니 저도 덩달아 젊어진 기분이에요. 같이 산책하며 웃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 부부는 활력수를 마시며 건강뿐 아니라 부부 사이의 따뜻한 연결도 되찾았습니다. 활력수의 또 다른 장점은 복부 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이에요. 사과식초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2008년 한 연구에서 사과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복부 지방이 평균 1.4kg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어요. 70세 최영철 선생님도 활력수를 마시며 바지가 한결 편해졌다며 웃으셨죠. 그는 아내와 함께 활력수를 준비하며 이건 우리 부부의 건강 비결이야 라고 말하며 즐거워했어요. 이처럼 활력수는 단순히 혈당이나 면역력에만 좋은 게 아니라 몸매 관리에도 도움을 주니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이 모든 효과는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활력수는 부엌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실천하며 건강과 유대감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비법이죠. 65세 이재민 선생님은 활력수를 마시며 몸도 가벼워졌지만 아내와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게 더 기뻐요 라고 전했어요. 이 작은 음료가 부부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죠. 혹시 여러분도 내 건강을 더 챙기고 싶다거나 아내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활력수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음료가 혈당, 면역력, 심지어 삶의 질까지 어떻게 바꾸는지 알게 되셨죠. 하지만 이 비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려면 간단한 운동을 추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활력수와 함께하면 완벽한 건강 솔루션이 되는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활력수가 이미 여러분의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죠. 하지만 이 비법의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그 효과는 2배, 3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발끝 들기 운동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마치 심장 박동을 돕는 작은 펌프처럼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거예요. 71세 정민수 선생님처럼 이 운동으로 새 에너지를 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시작할지,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발끝을 들어 올려볼까요? 이 발끝 들기 운동은 정말 간단합니다. 특별한 도구나 넓은 공간이 필요 없어요. 집 거실, 부엌,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래요. 똑바로 서서 어깨를 펴고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린 뒤 23초간 유지하세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발을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 20-16회, 2세트로 시작해보세요. 5분도 안 걸리는 이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 즉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자극해요. 종아리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죠. 나이 들수록 혈액 순환이 느려지면서 다리가 무겁거나 붓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발끝 들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합니다. 왜 이 동작이 혈관 건강에 좋을까요?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 혈액이 정체되지 않고 심장으로 원활히 돌아갑니다. 이는 혈전, 즉 혈액이 뭉쳐서 생기는 덩어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혈전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게다가 발끝 들기는 정맥류, 즉 다리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문제도 줄여줍니다. 2019년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정도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을 한 사람들은 혈전 위험이 3%나 낮아졌다고 해요.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서도 이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은 다리가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피로가 덜 쌓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71세 정민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정 선생님은 은퇴 후 다리가 자주 붓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서 힘들어했어요. 그는 활력수를 마시며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지만 제가 발끝들기 운동을 추천하자 처음엔 이런 간단한 게 뭐가 되겠나 싶었다고 했죠. 하지만 한 달간 아침마다 5분씩 실천한 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박사님, 다리가 가벼워지고 아내와 산책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예전엔 몇 걸음 걷다 쉬었는데 이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와도 괜찮아요. 그의 아내는 웃으며 덧붙였죠. 남편이 이렇게 활기차니 저도 같이 걷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 작은 운동이 정 선생님의 일상을 바꾸고 부부 사이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발끝 들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헬스장이 필요 없고 비싼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잠깐 짬을 내서 할 수 있죠. 게다가 이 운동은 활력수와 함께 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활력수가 혈관을 청소하고 혈류를 부드럽게 한다면 발끝 들기는 그 혈액을 더 힘차게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해요. 70세 최영철 선생님도 이 조합을 실천하며 몸이 따뜻해지고 아침마다 기분이 상쾌해졌다고 전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활력수를 마신 뒤 거실에서 발끝 들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죠. 이제 이게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혹시 운동은 좀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발끝 들기는 하루 5분이면 충분하고 TV를 보거나 설거지를 기다리며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65세 이재민 선생님도 이 운동을 시작한 뒤 다리가 가볍고 아내와 동네를 걷는 게 즐거워졌다고 전했어요. 이 작은 동작이 건강뿐 아니라 삶의 즐거움까지 더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5분만 투자해보세요. 아침에 활력수를 마시고 발끝 들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한 달 뒤엔 정민수 선생님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내와 산책을 즐기고 있을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고 삶에 활력을 더해줄 겁니다. 자, 이제 이 활력수와 운동을 일상에 뿌리내리게 할 전체 생활 습관을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더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활력수와 발끝 들기 운동이 이미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기 시작했죠. 하지만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만들려면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점검하고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식단, 운동, 수면, 그리고 건강검진까지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전체 생활 습관을 함께 알아볼게요. 70세 최영철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 습관들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식단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건강의 기본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 예를 들어 흰 빵이나 과자 같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녹색 채소, 등푸른 생선, 그리고 통곡물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심장에 좋은 오메가3를 제공합니다. 통곡물, 예를 들어 현미나 퀴노아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 에너지를 꾸준히 유지해 주어요. 70세 최영철 선생님은 식단을 바꾸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달달한 간식을 좋아했는데 채소와 생선을 챙겨 먹으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는 아내와 함께 요리하며 건강한 식단을 즐기는 시간을 늘렸다고 했죠.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활력수와 발끝 들기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여기에 하루 20분 빠르게 걷기를 추가해보세요. 빠르게 걷는 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기에 하체 근력 운동,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나 계단 오르기를 더하면 더 좋아요. 하체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니 60대 이상에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2018년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20분 이상 빠르게 걷는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25% 줄어들었다고 해요. 65세 이재민 선생님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빠르게 걷기 시작한 뒤 숨이 덜 차고 다리가 튼튼해진 느낌이라고 전했어요. 그는 아내와 함께 걸으며 예전엔 집에만 있었는데 이젠 아내와 동네를 같이 걷는 게 즐거워요 라고 웃으셨죠.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와 심혈관 건강의 핵심이에요. 잠을 푹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 혈관에 부담을 주고 활력도 떨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면 몸도 더 건강해집니다. 최영철 선생님은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잠을 규칙적으로 자니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져요. 아내와 저녁에 대화하며 웃는 시간도 늘었어요. 그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잊지 마세요.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건 건강한 노년의 필수입니다. 작은 이상 신호를 일찍 발견하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67세 강민호 선생님은 건강검진을 통해 혈당이 높은 걸 알게 됐고 활력수와 생활 습관 변화를 병행하며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검진 덕분에 문제를 일찍 알았고 이제는 아내와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검진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이 모든 습관을 실천한 최영철 선생님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는 활력수와 발끝 들기, 건강한 식단과 운동, 규칙적인 수면을 꾸준히 실천했죠. 그 결과
그는 70세의 나이에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젠 아내와 매일 저녁 대화하며 웃어요. 예전엔 TV만 봤는데 이젠 같이 산책하고 건강한 밥상을 차리며 즐거워요. 그의 아내는 웃으며 덧붙였죠. 남편이 이렇게 활기차니 저도 젊어진 기분이에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최 선생님 부부의 삶은 더 건강하고 행복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드니 건강 챙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걱정 마세요.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활력수를 마시고 발끝 들기를 하며 식단과 수면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이 모든 게 쌓이면 여러분도 최영철 선생님처럼 아내와 손잡고 웃으며 산책하는 날이 올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습관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삶을 바꿀 동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다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할 마지막 한 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준비되셨죠?